할렐루야. 네. 예, 오늘 날씨 좋은 오후 시간에 또 어디 딴 데 안 가시고 그래도 6.25 기념 예배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5년 6월 23일 현재 시간 저기 시간 2시 49분입니다. 이 시간에 김정은 위원장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 일요일 오후에 쉬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 긴급 대책 회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긴급 현안 점검들을 하고 있을 건데 뭐냐면은 지금 미국과 이란이 거의 전면전 상태에 지금 돌입을 점점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을 타격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는 굉장한 지금 전운이 일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핵시설 아주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핵시설을 미국의 이제 폭격기들이 가서 타격을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그걸 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어떨까요? 자기 영변 그리고 강선 그 지역에 있는 핵시설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만약에 미국이 혹시 한반도에서 또 그렇게 핵시설 타격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밤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제 이렇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이란을 타격하고 중동에 전운이 일고 할 때 이 뉴스 혹시 오늘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일요일 아침에 오늘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중에 누구 가고 오늘 점심은 국수 주나 아니면 밥 나오나 좀 생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바쁜 일요일 좀 아침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뉴스 이렇게 챙기기에는 조금 바쁘죠. 우리도 좀 주일날 또 특별히 좀 바쁘기 때문에 거기 전쟁 나는지 모르고 지금 잘 있다가 오늘 이제 오후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듣거나 혹은 뭐 그냥 한 줄 지나가는 속보 저기 바다 건너 일 이렇게 우리는 좀 생각하고 오늘 많이 자리를 좀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75년 전에 6.25 전쟁을 여기서 겪었다, 한반도에서 겪었다라고 하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지내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그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힘이 굉장히 좀 미약하다. 혹은 북한과 굉장히 좀 비등비등하거나 이제 북한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침략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 중동에서 서로 늘 쟤네들은 왜 자꾸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저렇게 잽을 주고받고 싸우지라고 생각들 좀 드시잖아요. 국제뉴스 볼 때 그렇게 늘 이렇게 어떤 미사일 공방전이 벌어지고 하는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동의 전운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 질서에 이제 하나하나 당구알 튀기듯이 탁탁 튀기듯이 영향을 줘서 한반도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까? 우리 오늘도 오후도 불안해하고 있을 건데 오늘 별다른 불안감 없이 6.25 75주년 기념 예배를 지금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우리한테 부어 주신 아주 엄청난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한반도 넘어져도 다시라고 하는 건데 이거 제 말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일어나가지고 아주 힘이 강하고 우리 전쟁 걱정도 지금 없이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일어선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일어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아직은 반쯤밖에 못 일어났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7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 땅에 글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전쟁을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가요? 주신다라고 해야 될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위기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그때 광복 잘 되고 그리고 뭐 그냥 그럭저럭 이제 어쨌든 평화롭게 이제 뭐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냥 그럭저럭 살만 했다면은 이런 생각들 또 반대로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게 이겨낼 만한 이제 시험과 위기들을 늘 주시는데 우리 민족 앞에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다시는 저 나라가
일어설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 위기와 어려움들이 6.25 직후에 있었죠. 그 당시 이제 외신에서도 6.25 이후에 대한민국에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프랑스 그리고 또 유럽의 이제 일간지들은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장미를 피웠죠, 결과적으로. 그것만 보면 분명히 우린 일어선 것 같아요. 근데 일어선 것 같은데 왜 우린 반쪽밖에 일어서지 못했냐라고 하는 건데 통일을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죠? 남쪽과 북쪽이 아직 갈라져 가지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갈라져서 아직은 우리 반쪽만 우리가 좀 일어나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뭐 조금 지금 사는 게 매일같이 좀 힘들고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또 아이고 나의 삶은 왜 안 나아지나 이렇게 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사시긴 하지만 그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이제 그게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대선배님들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열심히 하신 것,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이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전진했던 것,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 이제 만족할 수 없는 게 아직 저 북녘의 땅에 2,500만 가까운 우리 이제 동포들은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자유도 없고 굶주림 속에서 있는 상황 속에서 분단된 속에서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만족하고 살 것인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주시는 이제 여전한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끝나고 75주년 됐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재건을 했습니다. 물론 그 1950년대, 6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재건 속도가 더 빨랐죠. 그리고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북한은 늘 우리보다 앞서 있고 그 석탄과 광물 같은 지하 자원도 많고 거기 이제 일본 시절 일제 시대에 지어놨던 이제 공장들도 많아가지고 60년대까지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좀 훨씬 나았죠. 이게 이제 70년대부터 역전이 되고 그 정확히는 한 67년 8년부터 그 통계들이 지표들이 이제 역전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고 그리고 또 이제 90년대가 들었을 때 89년 90년 되면서 탈냉전 이제 완전히 동구권이 몰락이 되고 하면서 체제 경쟁은 사실상 그때 이미 거의 끝난 거죠. 89년 12월 달에 당시 미국의 고르바초프 부시 대통령하고 미국의 이제 부시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냉전은 끝났다라고 89년 12월 달에 몰타에서 이미 선언을 하면서 세계는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거두인 소련은 90년도에 이제 우리하고 수교를 하고 중국은 92년도에 우리랑 수교를 하고 그때 이제 북한의 열패감이 어땠을까요? 동구권의 형제 국가들은 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무너지고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믿었던 소련과 중국은 대한민국과 수교를 하고 개혁 개방을 한다고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은 문을 닫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 이미 체제 경쟁은 사실상 이제 거의 이제 끝난 거죠. 근데 끝나지 않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남북한이 서로 자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쟁이죠.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지금 핵시설, 이란도 지금 오늘 핵시설이 타결됐는데 북한의 핵 문제가 전 세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89년도에 프랑스의 상어위성이 영변 지역에 있는 북한 핵시설을 포착을 했습니다. 아, 그때부터 이거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국제사회의 문제거리를 조금씩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체제 경쟁이 거의 끝나가고 북한이 자기들 스스로 지키는 게 이제는 핵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더욱더 확대 강화하게 하던 시절입니다. 북한은 60년대부터 소련의 경수로 원자로를 받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영변 지역에서 핵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핵을 능력을 장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89년도 그리고 또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들 표현대로 이제 핵보검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 이제 자기들 형제들, 자기들 지켜줄 만한 사람들 다 이제 무너지고 국가들 무너지고 자기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핵보검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이제 핵능력 강화, 핵무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던 것이죠. 이제 그때 이제 우리는 공격적으로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을 펼치고 기억하실 텐데요. 89년, 90년, 91년도 그럴 때 이제 북한의 총리 내려오고 고위급 남북 회담들, 남북 고위급 회담들 이제 10차례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북 기본합의서까지 만들고 그리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도 하고 그리고 북방 정책이 결실을 맺는 듯 하면서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해빙무드 좋았던 시절 아마 있었습니다. 탈냉전 분위기에. 근데 이제 북한은 그때 속내는 사실은 굉장히 좀 수세적이었죠. 세계사가 변하니까 일단 좀 시간을 벌면서 거기에 좀 조응을 하기 위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도 하고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도 하고 남북한 UN 동시가입도 하는 등의 이제 제스처는 취하긴 했지만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아직 김일성이 살아 있었을 때였는데 이제 김정일은 이제 실권 이제 2대 세습 통치자로 이제 실권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 정권의 기반 확보, 안정성 확보, 계속성 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심사였죠. 그리고 그때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김정은으로 넘어오는 이 3대 세습제, 지금 북한은 사실상 패밀리 비즈니스, 사회주의 왕조 유지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이제 영속 목표 이제 이거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나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폐적인 의식이 뭐겠습니까? 피포이 의식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90년대 시작될 때부터 생겼던 세상에 아무도 없다, 믿을 곳 하나도 없다, 오직 핵보건밖에 없다, 우리 자신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하는 그 피포이 의식, 그 누가 손을 내밀어도 잡지 못하는 그 의식. 이제 이게 90년대 이후부터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피포이 의식에 북한은 굉장히 좀 자폐적으로 지금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누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한 30년 넘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좀 깨려고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도에 잠깐 작은 제스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2018년도에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6월에 북미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고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또 북미 간의 미국 간의 또 정상회담이 있고 그렇게 2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그 처음 있는 일이고 역사적인 일이었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은 하지 못했던 자기 시대에 자기만의 위대한 김정은 조선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큰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못했지만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남한 대통령도 3번씩 만나가지고 어쨌든 그 자기 나라를 좀 새롭게 하기 위한 발걸음을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하는데 큰 발걸음을 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게 이제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공의적인 입장에서 했으면은 뭔가 일이 잘 흘러갔을 건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사회주의 왕조를 좀 지켜야 되는 거. 패밀리 비즈니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의 이게 유일 영도 체계를 기반이 흔들릴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2월 달에 자신들의 그 핵보건 플러스 알파를 더 내어놓으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이런 거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어쨌든 그 회담이 깨지고 북한은 그때 이후 2019년 이후로 미국한테 새로운 계산법 그러니까 제재 완화와 북미 수교 정상화 같은 특히 제재 완화에 있어서 미국의 새로운 입장을 가져오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식의 비핵화 협상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한 게 2019년도 초의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년이 흘러왔어요. 이제 그 안에 세월은 그 안에 그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다가오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북미 간에 미국 간에 어쨌든 남북 간에 그 누구도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는 시간들이 가면서 어쨌든 옴짝달싹할 수 없는 몇 년이 흘러가면서 이제 북한도 뭐 할 수 없고 우리도 뭐도 할 수 없고 미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어버리고 하는 시기가 흘러가면서 남북한은 2020년대 들어서 아무 일도 한반도에서는 그 정세 변화가 없었던 그 시기가 흘러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피포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더 강해질까요? 아니면 좀 약해질까요?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피포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주변에 손 내밀 곳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고 말할 곳도 없고 마음 붙일 곳도 없는 상태. 그리고 남한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 누구도 사실 북한을 선제 공격할 이유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죠. 6.25 전쟁 같은 것들을 남한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북한을 쳐서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누구도 그 전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이 쳐들어올까 봐 미국이 쳐들어올까 봐 전전 긍긍하면서 피포이 의식에 더욱더 이제 사로잡힌 시간 속으로 침잠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죽으란 법이 없다고 그 북한을 보면 또 그런 생각들이 가끔 들어요. 그 제재 장기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2020년이 아이고 저거 북한 이제 완전히 이제 꼬꾸라졌구나 망했구나 어떡하나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그리고 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일주일 한 달 안에 다 쓸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 전쟁이 6.25 전쟁보다 지금 더 길게 가고 있죠.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해서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 맺고 잠시 지금 전쟁 없는 휴전 상태로 지금 소강 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1개월 정도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2022년도 2월 달에 발발해서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2025년도 6월 달입니다. 3년 4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기록을 이미 넘어섰죠. 그렇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전 세계 그 대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북한한테 손을 내밀어서 전쟁을 끌고 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 북한은 아주 호재를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만난 셈이죠. 자기들 군인과 미사일, 포탄 그걸 지원해주면서 반대급부로 이제 경제 지원과 여러 군사과학 기술을 지원을 받으면서 러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이제 밀착 관계 속에서 어쨌든 북한은 연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좀 한숨 돌리고 있는 상태로 지금 시간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숨 돌리면서 김정은 이제 3대 지도자로서 자기 이제 4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대에 이제 물려줄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건 2023년도부터 늘 하는 이야기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해라고 하는 그 주해가 될지 누가 될지는 아직 후계자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부터 후계자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신호로 지금 전 세계에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상태로 자기 가업을 지켜나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1순위로 지금 한쪽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그 2019년도에 그 하노이 트라우마, 하노이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쉬운 말로 뒤통수를 맞으면서 생겼던 그 하노이 트라우마, 그걸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피포위 의식, 주변에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우리 도와줄 데 없다, 우리 믿을 곳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속에서 여전히 핵 자강력, 핵무력 건설, 거기에 매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북한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6.25 전쟁 끝나고 75년 돼서 말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사실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그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들 빼놓고는 재래식 군사만으로 갔을 때는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강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나 중국,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이 그 재래식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이제 공식적으로 훨씬 더 이제 군사 강대국이라고 하는 거지. 그 핵무기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이제 거의 맨 앞줄에 있는 그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느새 거기까지 지금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고 있지 않느냐?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왜 나고 있지 않느냐? 북한이 핵무기 지금 좀 개발하고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약간 가지고 있는 핵무기 가지고 남한을 공격해서 제압할 수 있으면 전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전쟁이 났겠죠, 벌써. 그죠? 김정은 판단하기에 남한 이거 지금 핵산도 한 두세 발로 해가지고 완전히 한 2, 3일 안에 다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으면은 이미 그 통일대전, 북한식 말로 해서 대사변이라고 하는 거 벌써 일으켰겠죠. 예.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국적이나마 전쟁이 없는 상태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인데 어느새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군사력만 지금 우리가 센가요? 그리고 세계 10대 문제 무역 대국이고 별다른 일이 있지 않는다면 몇 년 안에 이제 5대 무역량으로 봤을 때 5대 무역 대국이 되고요. 또 문화적인 매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졸부처럼 돈만 많이 번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문화적인 힘을 가진 나라가 됐고 한국 사람들, 한국 친구들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다른 나라 젊은이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한국에 한번 와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매력이 있는 나라가 어느새 됐습니다. 우리 그런 나라 될 거라고 혹시 과거에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여기 계신 믿음의 대선배님들 비하면 얼마 되지 않았던 건데 그래도 조금 나이가 되긴 됐습니다만 저 어렸을 적에 우리나라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처럼 된다? 그런 나라처럼 뭔가 좀 발언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언제나 그냥 미들파워, 중견국으로서 사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 과거에 늘 했습니다. 10대, 20대. 근데 어느새 보니까 이제 한 40대 후반, 50대 되면 한 20, 30년 지났을 때 눈 떠보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하여튼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들. 여러 가지를 따져봐도 어쨌든 10손가락에 안 들고 여러 8강 혹은 4강 안에 분야별로 계속 그렇게 손꼽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일어났죠. 한반도 1950년 6월 25일 날 넘어졌지만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도 반쯤밖에 좀 못 일어난 것 같아요. 못 일어난 거, 바로 이제 통일을 이루지 못한 건데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피포의식, 냉전의식에 많이들 너무나도 좀 사로잡혀 있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피포의식과 냉전의식에 우리 스스로 좀 사로잡혀 있는 면들이 상당 부분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저력을 스스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대 정부들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전쟁 이후에 20년 정도 흘렀을 때부터는 북한을 국가적인 실체로 인정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것들 왜 이렇게 들이대나 싶을 정도로 북한의 공격적인 개입 정책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50년 넘은 기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도에 6.23 평화통일 외교 특별선언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북한을 그전까지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1950년대, 60년대까지 북한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 게레라 부르고 북한은 실체가 없었어요. 그냥 평양, 그냥 그냥 이랬던 그냥 실체가 없던 이제 그 괴뢰 집단이었고 미수복 지구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19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때 6.23 평화통일 외교 특별선언을 하면서 북한을 국가적 실체, 정치적 실체로 인정을 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수교하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북한과 함께 국제기구 가입하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북한을 어쨌든 실체로 인정하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규범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선언을 박정희 대통령 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 관계 그 발전을 생각할 때 굉장히 큰 패러다임 시프트, 완전히 변혁을 일으킨 대통령으로 우리가 누구를 많이 기억을 하죠? 실천적으로 뭔가 남북 간에 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났다. 그걸 누구로 정상회담도 하고 금강산 관광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일어난 대통령으로 우리가 보통 누굴 기억합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을 하죠. 남북 정상회담도 처음 하고 금강산 관광도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김대중 대통령님은 실천적으로 패러다임을 이제 바꾼 거고 규범적 패러다임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이미 73년도에 한번 바꿔놓은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74년도에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선평화 후통일 원칙이라고 하는 걸 선언을 했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국력이 북한보다 약할 때는 선건설 후통일이었습니다. 먼저 국력을 건설하고 배양한 다음에 통일 얘기를 하자. 왜냐하면은 국력이 약할 때 통일 얘기하면은 북한에 먹힐까 봐, 흡수 통일 돼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이제 선건설 후통일이라고 해서 약간 우리가 방어적이었는데 70년대부터 경제력이 나아지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국방력도 점점 이제 나아지고 나서부터는 74년도에 급기야 선평화 후통일 먼저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들 그리고 신뢰 회복들 장기적으로 한 다음에 통일 이루자라고 하는 선평화 후통일 원칙을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규범적 패러다임이 바뀐 토대 위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최대 정적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거의 30년 뒤에 집권을 해서 실천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한 번 더 획기적인 전환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복귀해 볼까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선평화 후통일 원칙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씨가 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 싸운 기업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84년도에 남북 이산가족 처음 상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상호 방문도 그때 전두환 씨 때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그거 다듬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때 급기야 실천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집행이 되는
그 만개하는 그 시절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남북 관계는 때로는 넘어지고 그렇지만 때로는 또 발전하고 하는 속에서 왔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 한 번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처럼 보이다가 코로나 이제 19 팬데믹 오고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쭉 이제 침잠해 있는 상태로 지금 오다가 2025년이 이제 왔습니다. 2025년이 왔는데 지금 그럼 우리는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전쟁을 완전히 끝낼 의지들 지금 준비들 우린 정말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6.25 전쟁 75주년 맞았는데 우리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 전쟁을 또 한번 이제 휴전 상태를 깨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힘이 북한보다 무척 셉니다. 우리 핵무기 없잖아요. 근데 핵무기보다 더 센 재래식 무기들을 갖추고 있어서 북한이 제2격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한번 쏘은 다음에 자기들 한번 맞고 다시 한번 이격이라고 하는 걸 해야 그래야 이제 핵전쟁이 성립이 되는데 북한이 아직 그 핵 이격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완성됐다라고 평가되지는 못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북한이 우리한테 한 발이라도 핵무기를 쐈다 혹은 미사일을 쏴가지고 전면전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북한은 지금 감내하기 힘든 우리의 대량 응직 보복이라고 하거든요. KMPR 대량 응직 보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북한의 군사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북한이 불러들일 역풍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을 못하고 지금 전쟁이 나지 않고 있는 건데 근데 그래 반대로 그냥 우리가 그럼 전쟁 끝내기 위해서 그럼 먼저 한번 우리가 치자 힘이 있으니까 한번 치자라고 하는 거 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렇게 그죠?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죠? 제압하기 위해서 그냥 이게 치는 거는 별로 그죠? 상대가 이제 팔이 부러지면은 우린 뭐 코피라도 좀 흘려야 되고 팔 부러뜨리기 위해서 때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먹이라도 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죠? 상처도 나고 별로 이게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게 이제 힘들고 인내를 요하는 일입니다. 평화로 가는 힘든 길인데 힘이 있으니까 평화를 이제 추구하면서 대화를 해보겠다. 73년도부터 얘기되고 있는 그 끊임없는 개입 그리고 북한 변화를 유도하면서 장기적으로 관계를 가져보겠다라고 하는 그 인내의 정책들 이거 이어가는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인내죠. 그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사랑의 수고 그리고 또 소망의 인내 이 중에서 이제 해야 되는 한 박자가 모두가 다 갖춰져 있어야 그래야 한반도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아직도 시험을 계속 좀 주고 계신 것 같아요. 75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이제 뭔가 좀 접점이 마련되지 않도록 하는 거 우리한테 뭔가 더 원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넘어져서 우리가 반쯤 대한민국은 좀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일어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완전히 일으켜지지 않고 너가 힘이 있도록 좀 해줬다. 누구한테 얻어 터지지 않을 정도로 너가 힘을 갖추도록 해줬고 배불리 먹도록 밥도 주고 너가 이 정도 살도록 해줬다. 근데 너 그 힘을 어디다 쓰고 있고 너 배불리 먹고 나서 그냥 네 변만 보고 있니? 그 밥 중에 누구한테 나눠주면서 상대방 바로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 바꿀 먼저 다가갈 그를 시도해봤니?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좀 묻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좀 어때요? 북한 그러면 이렇게 먼저 대화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뭐 좀 쟤네한테 뭐 주면은 다 저거 다 불량미로 다 그냥 전용하는 거 아닌가? 그쪽에 돈 흘러 들어가면은 다시 또 무기 만드는 거 아닌가? 무서워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도 한 30년 역사가 됐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이 199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작년에 대북 인도적 지원이 드디어 0원을 기록했습니다. 0원. 그동안에 이제 북한에 직접 못 주더라도 뭐 국제사회를 통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재상부 통해서 주던 것들이 늘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0원을 기록했어요. 0원. 예. 하나님이 혹시 이거 기뻐하실까? 저는 그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한테 뭐 그동안에 남북 경협하고 뭐 했을 때 그 흘러 들어간 돈들, 사실 그 흘러 들어간 돈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좀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수영장에서 물 한 동이 정도 떠서 우리가 목마른 사람한테 이제 준 정도예요. 예, 그 정도 이제 수준인 건데, 근데 이제 그것도 벌벌 떨면서 아직도 좀 우리가 주고 있는 피포유 의식과 냉전 의식.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다른 나라한테 침략받을 것처럼 무서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또 북한한테 침략받을 것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과 대화하는데, 관계를 개선하는데 주저하는 면들이 있고, 먼저 나서는데 여론의 흐름이 어떨까 걱정하는 면들이 있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아직 그 냉전적인 자세, 호전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선뜻 나서기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현실에선 그래요. 근데 이제 현실 정치인들이나 현실 정책 이방가들이나 당국자들은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그걸 깨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이 뭐냐?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인 것이죠.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한 대 맞을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럼 너가 그럼 무서워하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이제 충분히 이렇게 군사력 힘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키워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직도 지금 서성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75년 되는 이 시점에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방공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라 가지고 이렇게 생각 바꾸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고 많이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애가 넷이라서 저는 어디 못 가고 하여튼 한국에서 이게 키우고 해야 됩니다. 근데 걔네들이 나중에 커서 제 나이 돼서도 계속 무슨 뭐 평화가 중요하다,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 전쟁 6.25 전쟁 100주년이네 뭐네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좀 한심할 것 같아요. 그런 나라 안 물려주도록 우리가 지금도 엄청난 이제, 그러니까 73년도에 이제 첫 번째 규범적 패러다임의 전환, 2000년 전후에 이제 실천적인 패러다임의 남북관계 전환이 있었으면은 6.25 전쟁 맞은 75주년 되는 2020년대 이 어간 어딘가에 또 한 30년 정도 텀이 흘렀잖아요. 30년 정도 텀이 흐른 이 시점에 또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들 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그래도 계속 한번 일으켜 주신다라고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면서 구름만 바라보고 바람만 보면서 파종하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하고 이제 이러는 일. 우리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구름 바라보고 바람 보면서 하는 건 뭐예요? 경험이 쌓이니까 그런 거죠. 야, 북한 하는 저 꼬라지 봐라. 저 되겠냐?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건 우리의 경험, 사람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때는 6.25 기념 예배 하면서 아직 우리 갈 길 멀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다 세워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이렇게 다시 완전히 일어서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6.25 기념 예배들이 언젠가는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2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